안녕하세요 여러분, MC를 맡은 비고션 현진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5가지 감각이 있죠. 첫 번째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 그리고 맛을 느낄 수 있는 미각,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각, 손끝으로 느끼는 촉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최근에는 높은 볼륨으로 음악을 감상하는 생활 습관 때문에 청력이 나빠지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청각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보라매 병원 이비인후과 장민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현진님의 활동을 본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한테 긍정적인 귀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 청각장애인데요. 먼저 청각장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청각장애란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소리가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거나 그 소리를 인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죠. 청각장애는 선천적인 경우도 있고 후천적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도 후천적으로 3살 때 고열을 앓아서 청력이 조금 약화가 되었다가 그때 어렸을 때 라디오에 관심이 많았어서 장난감 라디오에 음악 소리를 틀고 들었었는데 그 습관 때문인지 어느 순간에 부모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셨을 때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청각장애가 있다는 거를 4살 때쯤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3살 때 있었던 고열이 문제가 됐을 것 같고요. 어릴 때는 자기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발견이 늦어져서 진단이 좀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다양한 원인과 요인이 있는 것만큼 다양한 종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청각장애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보통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할 때 첫 번째는 전음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해서 외부 소리가 귀 안으로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고막에 손상이 갔거나 아니면 중이염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생기는 것을 전음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감각신경성 난청은 받아들이는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뇌에 문제가 있어서 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보통 노화나 유전적인 요인, 큰 소리를 들었을 때 소음성이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2가지가 합쳐진 경우를 혼합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복합적으로 청력에 영향을 미치니까 어떤 원인인지를 찾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저처럼 고열을 앓거나 중이염을 앓는 후천적인 상황,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 상황 등 정말 다양한 원인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저절로 생기는 유전적 변이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귀와 관련된 기관이나 관련 신경을 담당하는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면 영향을 받는 거죠. 또는 이상 유전자가 부모로부터 전해져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출생 시부터 청력 이상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유소년기를 거치면서 서서히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유전적인 요인 외에도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하지만 사고나 충격으로 머리에 외상을 입는 경우에도 청각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외상이 달팽이관이나 소리를 듣는 신경에 손상을 주게 되면 청력에 영향을 주고 청각장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소음 환경에 노출이 오랫동안 되는 경우에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후천적인 외상이 아니라 청각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질병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청각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은 굉장히 다양해요. 먼저 중이염은 귀의 중이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특히 어린아이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중이염은 통증과 발열을 동반하기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만성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생제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니에르 병이 있는데요. 뇌에 영향을 미쳐서 어지럼증과 함께 청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질환은 먹먹한 느낌과 이명을 동반하고 심한 경우 급성 발작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발작이 일어나면 청력 손실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거 외에도 전염병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바이러스성 감염도 청각장애의 원인이 됩니다. 유행성 이하선염이나 풍진 같은 바이러스 감염이 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균성 뇌막염도 청력 손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어린이는 이러한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염병에 걸렸을 때 좀 빠르게 치료하고 쉴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또 많은 사례들을 보면 어떤 전조 증상도 없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병원에 방문했다가 또 문제를 발견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인가요? 그런 걸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는데요. 돌발성 난청은 갑자기 소리가 멀리 들리고 잘 안 들리게 되는 질환입니다. 보통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쪽 귀가 먹먹하고 잘 안 들리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소리를 듣는 신경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문제가 생기면 빨리 검사해서 확인하고 치료를 얼른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게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쳤다가 크게 청력이 손실될 수 있으니까 또 이런 알려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좀 더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거 외에도 좀 더 주의해야 될 치명적인 질환이 더 있을까요, 교수님? 뇌졸중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뇌의 혈류가 차단되어 발생하는 병이고 뇌에서 소리를 듣는 부위가 죽어버리게 되면 청력 회복은 어렵습니다. 그럼 이렇게 청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어떤 기준으로 진단을 하게 되나요? 진료를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청력 검사를 진행해야 되겠죠. 다양한 주파수와 소음 환경에서 청력을 평가하고 청력 이상의 정도와 유형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떤 병력이 있었는지 또는 가족력이 있는지를 파악하면 발병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경우에는 중증 청력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증 청력 장애는 각각 60dB 이상의 청력 여치를 보이거나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 또는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이고 다른 귀의 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에는 경증 청력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진단을 받은 뒤에 초기에 몇 년 동안 양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을 했었고 9살 때 인공호흡 수술을 해서 지금 또 인공호흡을 착용을 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음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런 보조기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청각장애가 있어도 현진님처럼 음악을 할 수 있거나 어떤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청기가 있고요. 보청기는 경미한 청각장애부터 중증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여기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요. 귀에 걸어서 사용하는 귀걸이형이 있고 귀 속에 넣어서 사용하는 귀속형이 있습니다. 요즘 보청기는 아주 작은 것도 있어서 티가 나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멤버들 중에도 보청기를 쓰는 멤버가 있는데 정말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현진님이 말씀하셨던 인공와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귀 내부에 이식해서 청각신경에 직접 전기 자극을 줘서 소리를 인식하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적응하는 데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현진님은 적응하실 때 어떠셨나요? 아주 어렸을 때였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리의 강도와 종류에 대해서 알고 이제 적응을 했어야 했는데 그 과정들이 다 처음 겪는 거다 보니까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처음에는 새로운 소리가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고 구별하고 인식하는 재활 훈련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소리를 듣는 것, 소음 환경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특히 음성의 높, 낮이나 강세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훈련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카페나 거리, 가정 환경에서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훈련을 하기도 해요. 저도 그 훈련 과정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렇게 점점 익숙해지니까 음악을 듣거나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받을 당시에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연주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인공와우가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장치다 보니까 그냥 들었을 때는 조금 낯설게 느껴졌는데 음악을 통해서 소리가 점점 더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개인적으로 이게 또 저한테 잘 맞는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인공화호 훈련 중에서 저희가 음악을 통해서 훈련하는 것도 있거든요. 소리의 높낮이를 구분할 수 있고 이런 거를 들으면서 그런 훈련이 잘 되면 언어도 좀 더 좋아지고 듣는 것도 좋아지고 말하는 것도 좋아지는 게 있어서 현진님이 굉장히 바른 방향으로 좋은 훈련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인공화호를 통해서 음악을 듣는 것은 우리가 직접 음악을 듣는 것에 비해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진님이 음악의 꿈을 키우시고 멋진 아이돌 활동까지 하고 계시니까 너무 기쁩니다. 네, 여기까지 교수님과 청각장애에 대한 내용과 이를 유발한 질병 그리고 예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잘 기억할 수 있을지 퀴즈를 진행해 볼까요? 상식을 문을 여는 입닥 퀴즈. 첫 번째 퀴즈입니다. 청각장애인은 모두 보청기를 낀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정도에 따라 사용하는 보조기구가 다릅니다. 보청기를 낄 수도 있고 인공화호처럼 수술을 통해서 귀 내부에 이식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퀴즈 질문 가겠습니다. 청각장애인은 모두 수어를 사용한다. 네, 정답은 X입니다. 구어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필담이 편한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 구어와 수어를 동시에 사용하실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청각장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교수님 덕분에 이해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청각장애에 대해 올바른 정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청각장애를 일으키는 질병들은 조기 발견과 예방이 중요한 만큼 많은 분들이 정보를 꼭 인지하고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청각장애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또래 관계 형성 시에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아무래도 비장애인에 비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청소년기 학생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주변에서 함께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 놓인 현대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청력 저하 그리고 여기서 이어질 수 있는 청각장애 많은 분들이 이따 TV를 통해서 예방법을 숙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